시쿵 시즌4는 시의 테마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문학으로 삶을 논하고 문학으로 세상을 읽는 김은자 시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던데요. 좋은 시를 읽으면 매운 고추를 먹은 것처럼 간질간질하다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좋은 시를 읽으면 콜라를 마신 것처럼 싸하다고 하던데요. 시를 읽으면 뭔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들어와서 머리를 간지럽힌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시는 이래서 이게 좋아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저 좋은 시라고 할 말이 없을 때가 많이 있다고들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시를 읽지 않는 삶보다 시를 읽는 삶이 조금이라도 더 좋다는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시쿵 함께할 김은자 인사드립니다. 한 주가 정말 훌쩍 지나갔어요. 이렇게 빠르게 시간이 흐르다니요.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 그냥 보낼 수는 없습니다. 좋은 시 한 편이라도 더 읽고 좋은 얘기 나누면서요.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를 읽는다는 것은 거창하게 얘기할 것까지는 없고요. 결과적으로 나와 소통하고 이웃과 소통하고 삶과 소통하는 겁니다. 좋은 시를 많이 읽으면 직관력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그 직관을 좀 훈련하면 통찰력도 생기죠. 좋은 시가 어떤 시예요? 라는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좋은 시는 무엇보다 인생에 발견과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발견은 아름다워야 하고요. 성찰은 나를 향하면서도 이웃을 이해하는 성찰이어야 하겠죠. 또 중요한 건요. 감흥이 있지만 그 일반적이고 좀 보편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영혼을 울려서 그 사람들의 시가 되죠. 시쿵 이 시간은 메마른 삶에 있어서 잠시 멈춰서서 시로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좋은 시를 귀로 듣는 시간이기도 해요. 시를 알고 좋아할 수 있도록 시 속에 깃든 삶의 풍경들, 사람들의 마음 풍경을 나지막히 들려주는 시간입니다. 시로 삶을 나누고 문학으로 세상을 건너가는 시쿵, 창문 활짝 열겠습니다. 시쿵은 동포사회에 매주 한 번씩 시를 소개하면서 감상과 해설을 곁들여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즌4는요. 한 달마다 테마의 시들을 묶어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테마의 시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6월 한 달은 또 6월이 6월이니만큼 꽃이라는 주제의 시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6월 하면은 본격적인 개화의 시기죠. 주위를 둘러보면 여러 꽃들이 피어난 것뿐만 아니라 각자 성숙되어 피어나는 것이 또 6월입니다. 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각자의 입장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했지만요. 참 예쁘다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꽃을 바라볼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꽃을 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참 예쁘다라는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시쿵 이 시간은요. 꽃이 예쁘다라는 그 생각 너머의 것을 꽃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꽃 하나로 끝난다면 꽃이 지고 나면 그만이죠. 꽃을 통해서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생각은 해봤지만 뭐라고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의 풍경들, 꽃으로 인해서 이어지는 삶의 이야기들, 꽃 너머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문학, 한국 시의 매력에 푹 빠져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첫 번째 시는요. 천양희 시인의 너에게 쓴다 라는 시입니다. 몸은 멀리 있어도 생각이 접어지지 않는 마음을 시로 쓴 시입니다. 6월이 되니까요. 꽃이, 햇살이, 그늘이, 냄새가 많이 달라졌죠. 그 작은 움직임들이 우리를 그리운 이들에게 데려갑니다. 그 옛날에는요. 엽서를 한 묶음 사다 놓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두서없이 엽서를 보내던 때가 있었어요. 관심과 그리움 때문이었겠죠. 그것이 소통의 물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오고 갔던 마음을 세어보면 오솔길을 몇 굽이 만들었을 거고 넓은 길이 되어서 운동화 몇 켤레는 너끈히 달았을 겁니다. 누구에겐가 무엇에겐가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다면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꽃이 피었다고 너에게 쓰고 꽃이 졌다고 너에게 쓴다 라는 첫 시고요. 이 시는 천양희 시인의 한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한 적 있는가 라는 시집에 실린 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로 쓴 자서전인데요. 정말로 한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것 같은 그런 시죠. 꽃을 보아도 편지를 쓰고 꽃이 져도 편지를 쓰는 마음, 작고 소중한 것들이 아름답게 보석처럼 반짝이는 그런 시입니다. 시인은 너에게 쓴 마음이 벌써 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 작은 일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아주 작은 것도 공유하고 싶은 마음, 아주 작은 것도 살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사랑이기도 하겠죠. 꽃이 펴도, 꽃이 져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주 작은 일에도 그리워지고 생각이 나고 함께 있고 싶고 알려주고 싶기 때문에 꽃이 피면 펴서 꽃이 지면 져서 펜을 드는 겁니다. 너에게 쓴 마음이 벌써 길이 되었다. 길 위에서 신발 하나 먼저 다 달았다. 와, 그런 마음이 길이 되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길이라는 것이 road, 길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요. 길, way, 방법의 의미도 있잖아요. 저는 이 방법의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운 사람에게 쓴 마음이 사랑의 방법이 된 거예요. 시인은 상대방보다 아마 더 사랑했었나 봐요. 길 위에서 신발 하나 먼저 다 달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움의 대상이 사람이기도 하고 시인이 일생을 해바라기 했던 문학, 시이기도 하고 우리가 늘 열망하는 꿈이나 희망일 수도 있겠습니다. 누군가를, 무언가를 그토록 열정한다는 것은요, 고결한 겁니다. 꽃진 자리에 잎이었다 너에게 쓰고 잎진 자리에 새가 앉았다 너에게 쓴다. 한결같은 마음,
꽃이 지면 꽃이 져서 꽃 대신 잎이 피면 잎이 폈다고. 잎이 져서 그 잎진 자리에 새가 앉으면 새가 앉았다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시인에게는 그리움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문자와 사진들이 빛의 속도로 서로 전송을 하고요. 그 빛의 속도로 태평양을 넘나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머지않아서요. 이 향기 또 감촉까지 서로 전송하고 전송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시대일수록요. 아날로그가 그리워집니다. 우체국에 들러서 편지를 보낸다든지 사진을 현상해서 액자에 좀 걸어 놓는다든지 그런 것들이요. 현대인들의 편의주의, 현실주의에는 조금 맞지 않고 시대에 뒤떨어졌다라는 말을 들을지 모르지만요. 하룻밤 뜨겁게 사랑하고 하루아침에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늘 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 이해타산에 얽혀서 친구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릴 적 소꿉친구들 서로 길은 확 달라졌지만 서로 사는 모습도 너무 다르지만 그 시절 한결같은 마음의 친구, 그런 것들이 그리운 시대입니다. 시인은 꽃이 펴서, 꽃이 져서, 꽃진 자리에 잎새가 펴서, 잎새가 진 자리에 새가 앉아서 쓴 편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쓴 마음이 벌써 내 일생이 되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요, 단순한 시기가 아닙니다. 영원히 변치 않겠습니다라는 맹세가 담긴 시기이기도 해요. 그 마음은 영원할 겁니다라는 말입니다. 금세 뜨거워졌다가 금세 식는 냄비 같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큰 시기입니다. 마지막 시기가 참 놀라워요. 아주 작은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운 사람을 생각하고 소중한 순간으로 만든 시인은 그런 모든 마음이 마침내는 내 생에 풍화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생에 풍화라. 풍화가 뭡니까? 단단한 것들이 어떤 물리적이나 화학적 작용으로 인해서 토양으로 변해가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풍화 작용이요. 땅을 편편하게 하는 평탄화 작용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작은 것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영원히 변함없는 마음이 내 생에 풍화가 되었다는 것은요. 대단한 고백이고 결심이고 사랑에 대한 의지입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엽서를 붙여본 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저는 마지막으로 엽서를 붙인 지가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질 않네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립습니다. 글을 담아서 우체통에 넣어본 지도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요즘은 모두 이메일로 주고받는 시대이니까요. 그런데 참 묘하죠? 꽃진 자리에 잎이 피었다라고 쓴 엽서를 받고 싶으니까 말입니다. 잎진 자리에 새가 앉았다라고 쓴 엽서 한 장 보내고 싶으니까 말입니다. 오래된 만년필로요. 한 땀 한 땀 근황을 담아서 그리워요, 보고 싶어요, 존경해요 라고 써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친구에게, 가족에게 보내면 얼마나 따뜻하고 애틋할까요? 이 시는 은은한 향기를 바라는 것 같은 시입니다. 천냥이 시인은요. 시선이 참 섬세해요. 그러면서도 삶을 꿰뚫어보는 시, 고독과 고통을 팍 터뜨려주는 시가 아니라요. 가두어두고 숨처럼 조금씩 호흡하듯이 그렇게 시를 쓰는 시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녀의 시는요. 겸허하고
또 뭉클한 감동을 자아내요. 본원적인 그리움을 가슴에 품고 사는 시인이기도 한데요. 사람을 향한, 세상을 향한 천냥이 시인만의 따뜻한 눈길이 담겨 있어서 현대인들의 마음에 더욱 와닿는 시입니다. 이 시를 쓴 천냥이 시인은요, 1942년 부산에서 태어나서 이화여대 국문과를 졸업했습니다. 1965년 현대문학의 시를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요. 시집으로는 마음의 수수밭, 오래된 골목, 너무 많은 입, 나는 가끔 우두커니가 된다 등이 있고요. 서울시 문학상, 현대문학상,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공초문학상, 박두진 문학상, 만해 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이렇듯 꽃이 진 곳에 새 생명이 다시 자라나는 그 자연의 순리를 보면서 지난 것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어떻게 보면 내일의 희망을 말해주는 따뜻한 시가 있는가 하면요. 작은 꽃을 보면서 거기에 나를 대입해서 내가 마치 꽃이 되어서 지금의 나를, 현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준관 시인의 내가 채송화처럼 조그마했을 때 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낭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 시는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내가 채송화처럼 조그마했을 때 이준관. 내가 채송화처럼 조그마했을 때 꽃밭이 내 집이었지. 내가 강아지처럼 강강 돌아다니기 시작했을 때 마당이 내 집이었지. 내가 송아지처럼 긍중긍중 뛰어다녔을 때 푸른 들판이 내 집이었지. 내가 잠자리처럼 은빛 날개를 가졌을 때 파란 하늘이 내 집이었지.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내 집은 많았지. 나를 키워준 집은 참 많았지. 이 시는 원래 동시입니다. 동시가 주는 힘이 대단히 크죠? 읽으면 읽을수록 맛이 우러난다고 할까요? 아이들의 순수한 눈으로 던지는 언어들. 언젠가부터 한국 문학계에서는요, 시인들이 동시집을 내는 것이 추세가 되었습니다. 이 시를 쓴 이준관 시인은요, 아동문학가입니다. 시어들이 참 단순하면서도 리듬감이 있다고 할까요? 마치 어린아이가 쓴 것처럼 순수하게 표현했죠. 이 시는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시입니다. 누구나 그런 시절이 있잖아요. 채송화처럼 자그마했을 때. 내가 채송화처럼 조그마했을 때 꽃밭이 내 집이었지. 내가 강아지처럼 강강 돌아다니기 시작했을 때 마당이 내 집이었지. 내가 송아지처럼 긍중긍중 뛰어다녔을 때 푸른 들판이 내 집이었지. 여러분들 모두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어릴 적에는 그렇게도 크게 보였던
그 시절에는 국민학교였죠.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합니다만 초등학교 운동장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막상 가보면요. 기억 속에 운동장과는 어림도 없이 아주 조그만 운동장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 시절에는 그만큼 욕심도 없고 작은 것도 너르게 보여서일까요? 어릴 때를 추억해보면요. 한 뼘 꽃밭이 너른 세상이기도 했습니다. 채송아처럼 작은 키로 아장거리면서 놀던 꽃밭이 어떻게 보면 나를 키워준 거죠. 꽃향기, 또 꽃 위에 앉은 나비들의 팔락거림, 새들의 날개짓, 그 모든 움직임이 세상 공부이기도 했습니다. 놀다가 넘어져도 꽃 속이었고요. 조금 더 커서 강아지처럼 강강 돌아다니기 시작했을 때는 마당이 내 집이었지. 마당 하나로 충분했던 거죠. 그리고 더 성숙해서 송아지처럼 공중공중 뛰어다녔을 때 푸른 불판이 내 집이었지. 아무런 욕심도 없고 욕정도 없는 순수한 어린 시절. 그러게요. 그땐 정말 그랬었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생각을 하면 자연이 참 고마워요. 갑자기 미당 서정주의 말이 생각나네요. 나를 키운 건 8알의 바람이었다고. 참 낭만적인 표현인데요.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들판의 바람이 키운 것 같기도 하고요. 내가 잠자리처럼 은빛 날개를 가졌을 때 파란 하늘이 내 집이었지. 세상에 나갈 만큼 자랐을 때 은빛 날개가 생겨나서 파란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이 시는 자연에 빗대서 인간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면서 지금 어른이 돼 있는 내 모습을 고발해 준 시입니다. 꽃밭도, 마당도, 들판도, 바람도 이제는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작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무엇을 더 욕심부리고 있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연을 보면서 배울 때가 참 많아요. 자연의 섭리를 보면서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 방법, 순리,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이 자연입니다. 이 시를 쓴 이준관 시인은요. 1949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났습니다. 197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동시가 당선되면서 등단했고요. 동시집으로는 크레파스화, 쓴바귀꽃, 우리나라 아이들이 좋아서 등 여러 권의 동시집이 있습니다. 이준관 시인의 업적은요.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준관 시인이 문단에 나온 후에 보통 어른들은 동시는 동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동시는 아이들을 위한 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준관 시인이 문단에 나오면서 이준관 시인이 동시를 쓰면서 어른들에게도 동시도 시다라는 그 당시로서는 아주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했습니다. 또 실험적인 동시를 많이 선보였던 시인이라는데 주목합니다. 동요 수준에 머물러 있던 동시가 시적 완성도를 한층 끌어올리는데 기여했다고 할까요? 이준관 시인은 국어 교과서에 4편의 동시가 실려 있는 동시 작가입니다. 꽤 알려진 시인이죠. 한국 아동문학 작가상, 대한민국 문학상, 방정환 문학상, 김달진 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시콩 여러분들과 또 2편의 시를 나누는 사이에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좋은 날 되시기 바라고요. 더 좋은 시, 더 좋은 해설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은자였습니다.